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재개발로 다이나믹하게 변하고 있는 부산 진구 양정이동에 발맞춘 주민센터와 문화복합시설의 확충, 양정일동 기적의 도서관 뒤 주거지 전용 주차장 확장,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빗물바지 악취 저감과 침수 예방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질문 대상자는 실질적이고 명확한 견해를 듣기 위해 행정적 및 기술적 실무 책임을 지고 있는 국장님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박연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또 김영욱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부전 1동 양정 1, 2동 성나욱 의원입니다. 먼저 양정이동 주민센터 건립과 생활 예소시 복합 공간 조성을 위한 제안에 대해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김은진 행정지원국장님 모시겠습니다. 국장님, 오늘 국장님의 답변은 구청장님의 의향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예, 답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리뭉실하십니다. 좀 명확하게 해주세요. 오전에 질문한 내용과 지역은 같거나 유사합니다. 그러나 견해는 분명히 차이가 난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본 질문에서는 양정이동 주민센터 재건축 또는 이전 신축 가능성과 함께 생활 SOC형 복합센터 신축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 의향이 있는지 확인하고 이에 질문에서는 이하 질문에서는 재건축, 이전 신축 또는 신축을 편의상 모두 건립이라고 통칭하겠습니다. 양정이동 주민센터 건립의 당위성과 집행부 추진 의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양정이동은 재개발로 인구가 급증하여 2025년 현재 약 2만 1,000명 이상이 되었으며 2027년 양정 상구역 900세대 입주 시 2만 5천 명이 넘는 대규모 동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런 연유를 참작한 주민들께서 지난해 구청장 연두 방문 시 주민센터 건립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 점 알고 계십니까? 예, 지금 우리는 양정이동 주민센터 건립 계획을 검토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예, 제가 2023년 동순방 때도 이 이야기가 먼저 나왔었고 2024년 동순방에도 이야기가 나왔었고 맞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우리 구는 20개 동 주민센터로 돼 있고 지금 범천 1동, 부전 2동, 계금 1동, 양정 2동, 4개 동이 30년이 경과된 그런 현황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범천 1동 같은 경우는 49년이고에 부전 2동은 36년이 경과해서 사실은 신축이 절실한 그런 상황이 있다고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중 이제 양정 2동사는 93년 12월에 사용 승인을 받아서 이제 98년도에 이사동이 이제 합동이 돼가지고 이제 32년째, 사실은 30년이 경과돼가 32년째 이제 행정의 최일선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수년 전부터 총 합해가지고 4억 원의 구비를 투입해가지고 이제 각종 리모델링 등 공사도 계속 해가 왔고, 그래서 이제 동주민센터 신축을 위한 건립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신축 부지 어떤 위치나 규모가 확정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현 시점에서 구체적인 건립 계획은 수립된 바는 없으나 양정 이동을 포함해서 우리 관내 노후 전 동사의 신축에 대해서는 항상 염두에 두고 신경 쓰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지금 30년 이상 된 곳이 네 곳이다. 이 네 곳이 모두 다 지금 시급한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래서 이 네 곳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지금 많은 신경을 쓰고 빠른 시일 내에 신축하기 위해서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는가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로 저는 양정 이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다 보니까 시급한 것이 제 시각에 들어왔고 그래서 지금 양정 이동을 하나의 표본을 삼아서 질문한다 이렇게 여기시면 되겠습니다. 향후 주민센터를 건립할 경우 단순한 행정 기능을 넘어 체육, 문화, 복지, 공유 주차장 등 생활 예소시 기능이 통합된
복합센터로 조성할 의향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최근 우리 부산 진구 관내에 새로 이제 건립된 주민센터가 있습니다. 2020년 이후로. 근데 살펴보면 작은 도서관 기능이나 뭐 청소년 센터라든지 마을 건강센터라든지 이제 기본적인 동주민센터 기능에 복합시설을 당연히 포함한 형태로 가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 양정이동은 2층에 지금 7,500여 건의 도서를 포함해서 이제 작은 도서관이 사실은 기존에 돼 있습니다. 그 2025년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보면 총 6개 주민자치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그러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하지만 향후 이제 양정이동 주민센터를 새로 건립하게 된다면 이제 그 각종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복합시설로 건립해서 단순한 행정복지 서비스만을 제공하는 게 아니고 이제 문화 향유와 건강 증진이 가능한 복합센터로 조성을 통해 가지고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예, 상당히 긍정적 접근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존 작은 도서관이라든지 주민자치 프로그램은 의미는 있습니다. 이는 복합센터를 상쇄할 정도로 대안은 되지 않는다는 점을 제가 밝히겠습니다. 두 번째는 건립 부지 확보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양정 재개발 1구역 주택조합과 우리 지자체 간에 부지 기부 체납이 거론된 바가 있는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거론된 적이 혹시 있습니까? 사실 부지 그 기부 체납 관련은 사실 도시관리국 소관입니다만은 제가 아는 범위에서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정 1 재개발 구역 내 당초 계획된 초등학교 부지가 있었으나 학력 인구 감소와 재개발 사업 지연 등의 사유로 학교 설립 계획이 좀 무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후 조합 측에서 학교 부지의 일부를 기부 체납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 적은 있다고 저도 들었습니다만은 저희 국 소관이 아니라서 오늘 현재까지 별도로 협조나 협조 공문이 공식으로 오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거론된 바 있다고는 들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 오전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 상호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전에 구청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귀조합 측에서 제출한 조치 계획서와 같이 15가 맞바꾸는 제안은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들었었죠? 예. 그래서 요즘은 제가 좀 더 있다가 또 질의에 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협의 내용과 현재 진행 사항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전에 말씀을 주시는데 한 번 더 거기에 대해서 핵심적인 이야기만 좀 해주세요. 저희 행정지원국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저기 보여주신 이제 말씀하신 그 부지는 현재 학교 건립 용도 부지로 알고 있고 정비 계획 변경 등 사업 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조합 측에서 의회총회 의결 등을 통해서 계획을 수립하여 하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알고 있는 것은 그 정도다. 네. 그런데 제가 사실은 우리가 건물을 건립할 때는 그 책임 부서 또는 제일 앞장서야 될 부서는 현재 국장님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을 좀 기억을 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조합 측에서 2645제곱미터를 제안을 했다는 말씀인데 이 부지에 대해서 우리가 받겠다면 기부 체납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에 대한 대답은 제가 말씀드리기에 조금 국장님으로서는 네. 지금 현재 곤란하시다. 이제 관련과와 협의를 통해서 드릴 말씀 대답으로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구청장님께서 답변을 하셔야 될 내용인데 오늘 너무 바쁘시다 보니까 좀 오늘 이 자리에 놓으시지를 못했죠. 그래서 이 점은 조금 안타깝습니다. 사실 우리가 조합 측에서 과연 기부 체납을 할 의향이 있는지 또 없는지 이 점이 지금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작년에 저도
청장님하고 그 지역을 같이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관계 공무원도 그 자리에 갔을 겁니다. 그때는 우리가 기부 체납을 받는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 지금에 봐서는 어떻게 되는지조차 명확치가 않다는 점은 상당히 지금 유감입니다. 그 현재 변경 거론된 적이 있는 부지가 양정동 88 16번지 주변, 그 주변과 맞바꾼다는 이야기도 있었죠. 아까 15억이라는 이야기가 그와 연관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도 이번 기회에 조금 살펴보니 그 구역은 양정1 조합에서 제출한 저 지금 주거지 주차장 일원인 것 같은데, 저기는 이제 기부 체납하는 거를 이제 관련 부서에서 지금 면밀히 검토하고 있고 지금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검토와 저는- 협의 중에 있죠. 예. 지금 현재 슬라이드 상에 떠가 있는 저 부지 주변을 이야기하는 건 맞죠? 예. 이거는 이제 조합 측에서 제시한 걸로 그렇죠. 알고 있습니다. 자, 저 점을 보고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그 슬라이드에 표시된 위치를 기준으로 우리 지자체가 건립을 매입 의사를 가졌던가 가질 수 있는 대상 필지가 있었다면은 슬라이드 좀 떼어주세요. 예. 저걸 보시고 좀 특정할 수 있으면 특정해 주십시오. 아직 저희 부서에서는 아직 기부 체납 사안에 대해서 담당 부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검토와 협의 중에 있으므로 아직 공식적인 통보를 받은 상황이 아니라서 아직은 특정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 계속 이제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희 양정동 88-16 1해난 구역하고 2해난 구역 88-17, 88-18, 88-21 저 구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저 점에 대해서는 오전 질문자도 지적을 했던 자리입니다. 네. 그 기억은 하시죠? 맞습니다. 예. 자, 우리 지역과 생활 환경이 유사한 인근 지자체인 연제구 연산 3동의 대지가 한 2007제곱미터의 행정복지센터와 만화도서관이 함께 있어 지하 1, 2층에 차량 42대가 주차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점은 알고 계십니까? 예. 거제 3동은 대지 1828.81제곱미터의 행정복지센터와 연제문화원이 함께 있으며 지하 1층에 차량 36대 주차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최근 주민센터 건립 시 주민들의 복합적 요구를 반영해 생활예술시 시설의 복합화를 추진하면서 대지 면적이 점점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이용 수요도 늘어 주차 공간 확보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센터 건립 시에 대지 면적은 최소 1000제곱미터 이상 확보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지금 제일 큰 동주민센터가 800해배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비록 이제 연제구 이제 예시를 들어주셨는데, 저도 옆에 구 있기 때문에 꼭 뭐 연제구 복합문화센터형 주민센터의 사례가 아니더라도 가능하다면 이제 넓은 부지를 확보해서 복합시설을 건립해가서 주민들께 편리하고 쾌적한 시설을 제공하는 거는 저도 동의합니다. 근데 단 부산 진구는 잘 아시다시피 이제 중심에 위치해서 이제 집가 수준도 높고 도심지에서 넓은 부지를 확보하기가 사실은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동주민센터 신축에는 각종 보조금, 특별교부세 등 재원 활용도 조금 어렵고, 그렇게 되면 또 구비를 많이 투입해야 되고, 그러니까 구 재정 여건도 쉽지 않고, 또 앞서 말씀드렸던 건립한 지 지금 49년이 지난 범천 1동, 36년 된 부전 2동, 동사 신축이 시급한 동가의 형평성도 조금 이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임을 조금 양해해 주시고, 하지만 단 일정 규모 이상의 부지를 확보해야 한다는 의원님의 의견에는 공감하고, 추후 양정 이동 주민센터 부지를 선정하게 된다든지 아니면 그 부지에 동사를 짓는다든지
뭐 어쨌든 뭐 넓게 지어야 된다는 거기에는 저도 공감은 합니다. 예. 예. 지금 연제구를 제가 거론했습니다만 연제구 두 곳은 상당히 넓다고 볼 수가 있죠. 그 우리 구에는 이처럼 넓은 곳은 없이 지금 800평방미터가 제일 넓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왜 이 점을 강조하시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제가 국장님 주장하는 것은 오늘날 새로운 센터를 짓게 된다면 복합적으로 지어야 되고 적어도 주차 공간이 30면은 나와야 된다는 게 제 주장입니다. 그래야만이 10년을 훨씬 넘어서 20년, 30년의 행정이 된다. 그 점에서 제가 1000제곱미터를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1000제곱미터를 전체적으로 다 활용해야만이 30면의 주차장이 나옵니다. 30면의 주차장이 없다면 센터로서의 구실을 할 수가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다면 한 번 더 슬라이드 부탁드립니다. 예, 저기 보시면은 하나의 예로서 봐주시길 바랍니다. 1, 2, 3. 저 세 개를 합치는 같으면은 1072.3 제곱미터가 됩니다. 한 1000제곱미터 가까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저기에서 1, 2, 3, 1, 2, 3을 팔지 않겠다기 때문에 1, 2, 3만 하게 된다면은 이것이 1424.1제곱미터가 됩니다. 저렇게 두 가지 안으로 구입해야만이 저기 반듯한 위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일 좋은 거는 현재 88-26 3번을 우리가 매입을 할 수 있다면, 지금 예를 드는 겁니다. 현재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저 반듯하고 좋은 위치가 될 수가 있다. 저는 그래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추진할 때 참고를 해 주셔야 하는 뜻에서 제가 저 슬라이드를 띄워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향후 공공시설 건립 시 최소 30대 이상의 주차 공간 확보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 점에 대해서 국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예, 뭐 큰 공간을 지으면서 큰 면적을 짓고 많은 주차 대수를 확보하고 하는 것은 뭐 지금 제가 뭐 법령에 의해서 몇 대를 뭐 꼭 해야 돼 그런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의원님께서 본 질문을 하신 이유는 공공 건축물 건립 시 주차장이 부족했던 사례를 바로 옆에서 보셨기 때문에 향후 신축 시에는 법정 대수 외에 추가로 주차면을 확보해서 내방하는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라는 제언으로 저는 들리거든요. 앞으로 법정 대수를 떠나서 혹시 짓게 된다면 그렇게 주차 공간 확보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이해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일단은 동사를 짓고자 하는데 동기유발을 시키고자 하는 게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적어도 우리 구청에서 앞으로 센터를 지을 때 기준을 명확히 좀 해 주십사는 부탁도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이 점을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국장님, 그 양정이동 주민센터 건립에 대한 의지, 그 의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한번 말씀해 주세요. 지금 양정 이동은 이제 새로운 아파트가 들어오고 그리고 내 27년도에 또 신축 아파트가 입주하게 됩니다. 이제 1, 2 구역뿐만 근데 그러면 총 4,500여 대 세대가 들어와서 양정 이동은 지금 우리 20개 동 중에서도 인구가 지금 급증하고 있는 동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제 신도시 모습으로 변화하고 있고 그러니까 또 행정 복지, 다른 문화 이런 수요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여러 가지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가지고 다각도로 검토해서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긍정적인 답변에 감사합니다. 바로 주민의 의견이 아주 중요하겠죠. 그래서 오전에는 주민의 의견이 없다고 하시는데 사실은 주민들께서 이 지역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하고 구청장님이 연두 방문 시에도 이 점을 주민들이 요청을 했고
또 제가 알기로는 지역 국회의원께서도 이 점을 주민들과 이야기를 듣고 구청장과 상의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양정이동에서는 상당히 뜨겁게 달구져 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주민센터 건립시에 생활로 애소시 시설과의 복합화 의향, 그 의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앞서 답변 드렸듯이 최근 동주민센터는 이제 신축 트렌드에 발맞추어서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양정이동뿐만 아니고 다른 동주민센터에도 우리가 복합센터형으로 건립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죠. 우리 30인 넘은 4개 동까지도 한번 살펴주십시오. 향후 주민센터 건립 시 1000제곱미터 미만 작은 부지를 매입하여 기존의 작은 도서관이나 주민자치 프로그램으로 운영, 법정 기준의 주차실 확보에만 그친다면 이는 기존 틀 안에서 머무는 행정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행정은 주민의 삶과 미래를 바라보는 선제적 관점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토지 매입 등 계획 수립 초기 단계부터 복합화가 가능한 반듯한 대지 1000제곱미터 이상과 주차 공간 30면 이상 확보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장님, 제 말씀 이해는 하셨죠? 예. 예. 김원진 행정지원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예, 이제 자리로 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두 번째 질문은 기적의 도서관 뒤 주거지 전용 주차장 확대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김용호 안전교통국장님 모시겠습니다. 예, 안전교통국장 김용호입니다. 준비됐습니까? 예. 예. 기적의 도서관은 지역의 중요한 문화 공간이지만은 주변 주차 공간은 여전히 부족하여 열악한 상황입니다. 특히 상가 주택 밀집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공유 주차장을 포함한 주거지 전용 주차장이 턱없이 부족해 도서관 이용객뿐 아니라 인근 주민들까지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주차 공간 부족은 불법 주차, 보행자 안전 위협, 주민 갈등 발생, 교통약자의 적법성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이에 본회의는 기적의 도서관 주변 주차 환경 개선을 위한 주거지 전용 주차장 확대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국장님, 제가 2024년 구정 질문을 통해서 기적의 도서관 주차 공간에 대해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 답변자께서 약 50면 정도의 주차 공간이 적당하다와 주변을 매입해서 활용도를 높이겠다는 답변을 들은 바 있습니다. 혹시 당시 답변 내용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검토한 사실은 있습니까? 예, 실제로 저희들이 2026년 6월 18일 주차관리과에서 양정일동 기적의 도서관 뒤 주거지 전용 주차장 확장 검토를 구체적으로 재검토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당시 주변 부지를 매입을 통한 활용도 제고 방안을 분석한 결과 현 주거지 전용 주차장 옆 부지를 추가 매입하여 확장할 경우 약 16억 8천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며 주차 공간 13면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그러나 막대한 예산 소요와 부지 매입 폐비 가격의 격차로 인해 시비를 확보하여 장기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국장님께서 막대한 예산 소비다 말씀하셨는데 지금 조금 전에 말씀에 16억 8천이 됐죠? 예, 맞습니다. 이 금액이 과연 막대한 예산으로 보십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 구비로 순수하게 그 많은 예산을 좀 투입한다는 것은 조금 시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게 맞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 점도 중요하고 또 우리 전체 예산에서 재정 자립도보다 자주도는 어느 정도 됩니까? 혹시 알고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제가 그거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예, 제가 알고 있기로는 31에서 33 요 사이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1조 원 시대를 열었다면 그 돈이 한 3천억 원 가까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 자립도보다 저는 자주도를 중시하는데 이 자주도는
중앙에서 내려오는 교부세 또는 시에서 오는 조정교부금이라든지 이것들이 포함이 안 됩니까? 그래서 그 정도는 우리가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이라는 것을 국장님께서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자립도만 본다면 우리가 뭐 17, 18 정도니까 상당히 낮다고 볼 수 있지만은 자주도를 보면은 충분히 쓸 예산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거는 의지에 달려 있지 않는가. 저는 집행부의 의지, 이 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기적의 도서관 대지는 과거 임시 주차장으로 활용된 바가 있습니다. 당시 주차 가능 면수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그 기적의 도서관 부지가 과거 주거지 전용 주차장으로 활용될 당시에는 총 34면 주차가 가능했습니다. 그렇죠. 34면이었죠. 예, 지금처럼 주차장이 줄을 수밖에 없었던 동기는 어디에 있습니까? 결론적으로는 부지 확보가 문제 있었습니다. 현재 기적의 도서관 뒤에 주거지 전용 주차 총 19면이 있는데 이 중 11면에 대해서는 평일 낮 시간대에 공유 주차장을 병용 운영하고 있고 나머지 8면은 24시간 주거지 전용 주차 운영되고는 있습니다. 다만 기존에 총 34면 됐던 게 저희들이 이제 19면으로 줄다 보니까 주민들의 불편이 좀 과대되고 저희들이 타 지역과 형평성, 긴급성 등 고려해 볼 때 좀 시기적으로 저희들이 좀 장기간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다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재검토 중에 있습니다. 예, 국장님. 제가 물은 점하고는 조금 벗어난 것 같습니다. 사실 33면이 줄어들게 된 것은 기적의 도서관이 들어옴으로써 그리고 기적의 도서관은 문화 측면이죠. 예, 그러나 우리가 기반 시설이다 할 수 있는 생활 기반 시설이다 할 수 있는 주차장은 그 계기로서 줄게 됩니다. 함께 검토를 하지 않았다는 점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점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과거보다 주차 공간이 15면이 줄었습니다. 이는 주민 불편을 키울 수 있는 결정으로 봅니다. 이런 주차 공간 축소가 불가피했다고도 혹시 보시는지 아닌 재검토 여지가 있다고 보시는지 이 점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34면에서 이제 19면이고 15면이 줄었던 것은 주민들 불편에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시에는 도서관 건립이라는 공익적 목적과 주거지 전용 주차장 조성을 대한 대안으로 관점에서 추진됐는데 결과적으로 주차면수 감소로 인해서 주민 불편한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도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사항을 깊이 알고 있습니다. 예, 제가 강조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과거 주거지 전용 주차장 부지에 현 도서관의 문화시설이 들어서면서 현재 주변 주차면 수는 15면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이로 인해 문화시설은 확충되었지만 주차장이란 기초 생활 기반 시설은 오히려 후퇴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는 행정적인 결정에 따라 주민 불편이 초래된 사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국장님 한번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예, 도서관 건립이라는 공익적 목적과 주차시설과 같은 주민 편의, 생활 편의는 주요한 가치라고 판단됩니다. 주차 면수 감소로 인한 주민 불편 또한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장기적 해결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추가 주차시설 확충 여부는 주민 불편뿐 아니라 객관적 데이터에 기반한 시급성과 타당성, 또 지역 간 형평성,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해야 할 사항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종합적 검토는 꼭 필요로 합니다. 국장님께서 향후 기적의 도서관 뒤 주거지 전용 주차장 확장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시겠는지 말씀해 주세요. 예, 향후 저희 주거지 전용 주차장 확장을 위해서 먼저 내년 2026년 실시 예정인 주차장 수급 안전관리 실태 조사를 통해서 지역별 주차장 확보율, 시간대별 수요 회전율, 풀프 주정차 수준, 보행 교통안전지표, 접근성, 연계성 및 재정 여건을 종합평가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해당 지역의 추가 설치 필요성과 타 지역 대비 시급성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경우 인근 부지 매입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부산시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과 연계하여 시비 재원 확보 방안도 함께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국장님 말씀은 종합 평가를 하시겠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불법 주정차 실태나 보행 교통안전 지표 등은 사실 장시간에 걸쳐 실제 사항을 정밀하게 관찰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현진이 겪는 문제를 소상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종합 평가를 하시겠다면 이 점을 감안을 해서 평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슬라이드 한 페이지. 저 슬라이드를 보시면은 1안이 있죠. 2안 3안으로 나눠지가 있습니다. 1안 지역 매입을 하게 된다면은 우선 매입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렇게 된다면은 반듯한 주차장이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매각 의사가 없는 분들도 계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으면은 2번이나 3번 지역을 대안으로 삼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매각 의사가 있는 주택부터 단계적으로 매입하는 것이 현실적인 접근이 될 수가 있다고도 봅니다. 제 견해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단계별 매입 방안은 매우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접근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주차장 수급 안전관리 실태 조사를 통해서 해당 지역의 추가 시설 필요성과 타당성이 확인될 경우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단계별 매입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1번 지역을 우선적으로 살피되 최종적으로는 1번, 2번, 3번 지역 중에 어느 부지가 가장 효율적이고 실행 가능성이 높은지 비교 검토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주차 공간 축소로 인한 주민 불편은 분명한 문제점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문화시설과 생활 편의시설이 조화롭게 발전할 수 있도록 객관적 데이터에 근거한 정책 수립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의 미래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뜻을 전하고 싶습니다. 또 국장님께서 주차면 축소로 인한 문제점을 인식하셔서 다행입니다. 주차면 축소는 잘못된 행정 판단의 결과인 만큼 조속한 시일 내에 기적의 도서관 뒤 주거지 전용 주차장 주차면 확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요구합니다. 국장님, 제 말씀 아시겠죠?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제 자리로 가셔도 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빗물바지 악취 저감과 침수 예방 대책이 되겠습니다. 정운택 도시관리국장님 모시겠습니다. 네, 도시관리국장 정운택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지금 질문에 응하시기 위해서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죠?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국지성 호우로 침수 문제가 심하고 있습니다. 이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반 시설 중 하나인 빗물바지 관리 실태는 매우 중요합니다. 빗물바지 관리 실태에서 기술적 대안으로는 빗물 역류 방지를 위한 역지변 설치, 침수 취약 지점의 자동 감지 센서와 연동형 스마트 빗물바지 도입 등도 있습니다만 질문 시간 제약으로 주민 생활과 밀접한 악취 저감 장치에 한정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주민들께서 빗물바지 위에 악취 차단, 해충 유입 방지 등의 이유로 장판이나 고무판 등을 덮어두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행위는 어떤 문제로 일으키고 있는지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제가 있습니다. 그 빗물바지는 아시다시피 그 도로에 유입되는 노면수를 배수 처리한 시설물입니다. 그런데 고무판이나 이런 부분을 불법 덮개로 덮여 있을 경우에는 빗물의 흐름을 방해해서 그 도로의 침수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그 요즘에는 그 이상기후, 즉 200년 빈도 등의 집중호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서 불법 덮개로 인한 침수 피해는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런 행위를 하는 그 불법 덮개를 설치한 사람은 하수도법에 따라 가지고 사법 처리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빗물
배수 기능 저하 말씀도 하신 것 같고 또 그런 행위를 하신 자에 대해서는 사법 처리도 가능하다. 또 우리 지자체 차원에서도 그 책임을 져야 될 문제도 있죠. 네. 빗물바지 하나만 덮였어도 국지성 호시 침수 발생 속도는 5 내지 10분 빨라질 수 있고 여러 개의 빗물바지가 연속해서 막히면 침수 면적과 속도는 2 내지 3배 증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또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네, 의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 침수되는 지역이나 그다음에 경사도, 그다음에 빗물바지 설치 현황 등에 따라서 침수 속도는 다양해서 그거를 정량적으로 표현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빗물바지 역할이 노면수를 신속하게 배수하기 위한 시설물이기 때문에 그 강우시에 빗물바지 상부가 막혀 있다면 우수 배제가 어려워서 침수 면적과 속도가 증가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정량평가는 경사지와 또 평탄한 지역은 또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은 일반적으로는 문제가 심각하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문제는 있지 않는가 봅니다. 주민이 빗물바지를 덮는 이유는 무엇이며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취하기 위해 우리의 적절한 기술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주민들이 그 고무덮개나 이런 부분을 사용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바로 악취, 그다음에 두 번째로 해충 이런 것일 것입니다. 요거는 그 하수 관로로 유입되는 불특정한 오수가 주된 원인일 것입니다. 우리 군은 하수 관로 내 준설 작업도 하고 빗물바지에 악취 차단 장치를 설치하는 사업을 그 건설가에서 꾸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보건소에서도 해충 방역 작업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 그 국장님께서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에는 제가 공감을 합니다. 중요한 건 뭐겠습니다? 주민이 아직 피부로 못 느끼고 있다는 점이 문제가 되겠죠. 저는 오늘 이 점을 지적하고자 하는 중요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그 점을 생각하셔서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구 침수 방지를 위한 빗물바지 관리조례 제6조 제1호에 빗물바지 악취 저감 장치 설치를 취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악취 저감 장치 설치 시 효과성은 어느 정도로 알고 있는지 파악된 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네, 그 효과성은 사실 대단히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제 구체적인 수치로 설명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만은 그 악취 차단 장치가 설치되면은 악취하고 해충이 현저히 감소되어서 주민 만족도가 상당히 큰 것으로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저는 이걸 직접 체감을 했습니다. 제가 구대 구의원으로 들어오면서 범량로 117번 길과 119번 길에 이걸 우리 부서에 요청을 했고 우리 부서도 수용을 해서 거기에 여러 수십 개를 깔았습니다. 그 길은 또 소방도로 길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중간으로 길 중앙에 사실은 수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냄새가 상당히 심각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덮개를 덮고 난 뒤부터는 전혀 냄새가 나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실효성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슬라이드 좀 올려주세요. 우리 구 악취 저감 장치 설치 현황을 보면은 2028년에 48개, 2023년에 291개, 2024년 584개로 조례 제정 이후 설치 수가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런데도 주민들은 여전히 악취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네, 슬라이드로 보여주신 것과 같이 그 최근 3년간 실적이 크게 증가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구 전체 빗물바지 개수에 비하면 사실은 현저히 작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그 상가 밀집 지역 등에서 주로 발생하는 그 각종 오물이나 담배꽁초 등 쓰레기 무단 투기도 큰 몫을 차지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무단 투기 같은 경우에도 문제가 될 수가 있죠. 특히 오물 중에서 집에서 투기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하수구로 음식물 쓰레기뿐만 아니라
각종 화장실을 옛날 재래식 같은 경우는 화장실을 비 오는 날 퍼서 그쪽으로 흘러내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점은 상당한 문제시 될 수가 있다. 그렇게 여깁니다. 그 다음에 저 슬라이드를 보시면은 우리 구 빗물바지 총 개수는 현재 몇 개로 나와 있습니까? 네, 저게 이제 24년도 통계 기준인데 8,750개입니다. 그렇죠. 저기는 8,670개인데 조금 차고가 있네요. 악취 저감 장치 총 개수는 몇 개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네, 2025년 저게 8월 기준입니다. 1,348개입니다. 그렇죠. 장치 효과가 낮은 이유는 빗물바지 총 개수에 비해 악취 저감 장치 설치가 저조한 이유가 제일 크다고 봅니다. 이 점 제 이야기에 공감하십니까? 예, 공감합니다. 그 전체 개수에 비하면 2022년부터 현재까지 그 아까 슬라이드에서 보여주셨습니다만은 4년 동안 설치한 개수가 전체의 약 15%. 그렇죠. 예, 4년 동안 수준입니다. 15% 되죠. 예. 그 2025년 예산서의 세부사업 항목에는 소음 유발 하수 뚜껑 교체 및 악취 발생 저감 사업, 부기명에는 관내 집수정 뚜껑 개수 등으로 예산 5천만 원이 포괄적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1회 추경에서는 부전역 1원 하수정비공사라는 세부사업 아래 부기명의 악취 차단 장치 설치, 뚜껑 교체에 2,4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이 2,400만 원은 사실 제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그 점은 알고 계시죠? 네. 예. 이처럼 예산을 부기명에 포괄적으로 편성하는 방식은 민원이 많은 악취 문제를 소홀히 다루는 듯한 인상을 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예산 편성 시 빗물바지 악취 저감 장치 설치를 세부 사업으로 명확히 편성하거나 최소한 시설비 항목 내에 별도 부기명으로 구분하여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 예산 규모도 현재는 약 5천만 원, 그리고 작년에 2,400을 더해서 약 한 7,400 정도로 마련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천만 원 예산을 잡으면 사실 15 내지 20년이 걸리는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1억 정도 하면은 7년 내지 10년 안으로 모든 것을 차단할 수가 있다 봅니다. 그래서 단계적인 확대가 저는 예산 확대도 필요하다 봅니다. 그래서 수년 내 관내 모든 빗물바지에 악취 저감 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여기기 때문에 국장님께서도 이 점에 대해서 공감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네, 의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그 2026년도 본예산에는 그 금방 지적하신 악취 차단 장치 설치 사업이라는 그 단독 예산면과 그다음에 예산 합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어디까지나 주민들 건강과 환경에 쾌적함을 드리기 위한 조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악취 차단 장치 설치 사업 예산을 단독 편성하시겠다고 밝혔었죠. 네. 해당 사업은 실질적 개선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만큼의 예산 확보와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합니다. 앞으로도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책임 있는 행정과 신속한 대응을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긍정적인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자리를 가셔도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저희 구정질문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